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 사연은 첫 장면만 보면 절대 결말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직접 보셔야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의 시작과 불편한 기류. 유세리는 명절 아침 시댁 마당에 들어서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조여오는 느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영이는 며느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따뜻하게 맞이했고,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세리는 그 배려가 고마워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시할머니 최말부는 방바닥에 앉아 며느리와 손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찬찬히 훑어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고 세리는 자연스레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행동만으로도 불편함이 전해졌습니다. 세리는 혹시 예의를 잘못 지켰나 싶어 순간 당황했지만 시어머니가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리나, 괜찮아.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어. 네, 어머니.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린의 낮은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 태도가 오히려 말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말분은 세린을 위아래로 살피며 옛날 며느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은근히 흘리듯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투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분명했고 세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더니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과 말소리가 시끌벅적해졌지만 세린의 귀에는 말분의 날카로운 기류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어깨를 움츠리며 시댁 분위기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 정영이는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눈치채고 괜찮다는 듯 손등을 가볍게 쳐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터치 덕분에 세린은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고 명절 첫날부터 흔들린 마음을 다잡으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시할머니의 시선은 이미 세린의 뒤를 따라다니며 또 다른 검사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명절의 시작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이라도 하듯 공기는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었죠. 점점 드러나는 갈등의 그림자. 명절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유세리는 회사에서 회의를 준비하며 정신없이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 한쪽에는 명절 때 느꼈던 시할머니의 날선 분위기가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순간 세린의 휴대폰이 낯선 시간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할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세린은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길지 않았음에도 세린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말부는 매주 시댁에 오라는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그 말투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린은 최대한 정중하게 맞벌이 일정 때문에 매주는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말부는 듣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빠르게 끝냈습니다. 세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세린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대화가 오갔지만 세린은 대화에 쉽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시할머니의 요구가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세린 씨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명절 후유증이 조금 남아서요. 세린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동료는 쉽게 걱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린은
남편 도윤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고 상황을 듣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배려하면서도 시할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정영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시할머니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세린에게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보호해주고 싶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린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계속 이어질 요구가 두려웠습니다. 말부는 반찬까지 매주 준비해 오라고 요구하며 며느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무리한 요구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세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결국 세린과 도윤은 더 늦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선을 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의 기류는 이미 시작되었고 세린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드러난 충돌의 순간, 주말 아침 유세린은 늦잠을 자려고 오랜만에 알람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하며 불길한 느낌을 몰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경비실 번호가 떠 있었고 세린은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시할머니가 아파트 입구에서 세린을 찾고 있다며 올라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세린은 순간 몸이 굳었고 이유를 묻기도 전에 경비원이 다시금 시할머니의 초조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 시간 도윤은 집 근처 카페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경비실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도윤은 시할머니가 경비원에게 서운함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부는 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소연하며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다는 식의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수습하려 조심스레 할머니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말분의 시선은 곧바로 집 안 곳곳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주방, 발코니까지 빠르게 둘러보며 옛날식 기준으로 정돈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작은 소품이나 배치에까지 신경 쓰며 마음속 판단을 내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린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허둥지둥 정리를 시작했지만 이미 말분의 눈에는 할 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며느리 사는 방법이냐? 할머니, 오늘은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정영이가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상황을 보고는 깊은 난감함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세린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시할머니의 시선을 의식해 말끝을 쉽게 잇지 못했습니다. 말부는 며느리와 손자 사이를 의심하듯 바라보며 세린의 생활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자신의 집임에도 마음 편히 서 있지 못했고 평소와 달리 손끝까지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조용히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분의 감정은 이미 크게 흔들려 있었고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단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세린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경계의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가족 모두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고 세린은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의 순간. 며칠 후 유세린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잠깐 시댁에 들를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이었고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말투가 느껴졌습니다. 세린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집안 대소사 전담표라는 제목이 적힌 그 종이는 말분이 정리해둔 듯 가지런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 생신 상차림, 반찬 담당, 손님 맞이까지 대부분의 역할이 며느리에게 배정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일방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영이는 그 종이를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세린 옆에 서 있었고 시할머니 말부는 마치 당연한 일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파악했고 손에 들린 전단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드러났고 말부는 손자의 얼굴을 살피며 혹시 반대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긴 어렵죠. 이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정도 있고요. 도윤의 단단한 목소리는 거실 공기를 단번에 정리했습니다. 말부는 서운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고 영희는 할머니와 아들의 사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종이를 접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부담을 드리기 위해 온 것도 싸우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말부는 며느리가 종이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듯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도윤이 회의를 제안했고 영희도 그에 동의했습니다. 말분 역시 가족들이 진심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무게의 감정이 얹혔고 다음 주에 있을 가족회의가 단순한 대화 자리가 아니라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고집의 벽. 가족회의 날 유세리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조심스럽게 시댁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도윤과 시어머니 정영이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할머니 최말부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분의 얼굴에는 결심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그 분위기는 거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리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시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입장 표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과거 겪었던 시집살이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며느리에게 똑같은 고통을 넘기고 싶지 않았다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담긴 경험은 무거웠습니다. 말부는 처음엔 그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영희의 떨리는 손끝이 눈에 들어오자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내 부부의 일정과 생활 패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들, 개인 시간의 필요성, 그리고 며느리 역할의 한계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도윤의 설명은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 전달했지만 그 자체가 할머니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책임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는 나누어야 해요. 같이 해야 해요. 세린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린이는 이 집에 며느리를 하려 온 게 아니고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에요. 평생 함께해야 할 사이인 만큼 더욱 잘해야 하고요. 할머니가 엄마를 대하시는 것부터 바뀌셔야 해요. 말을 마친 뒤 도윤은 천천히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손자로서의 애정과 한 사람으로서의 단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감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세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말분의 관습을 이해한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시대에 맞는 방식과 개인의 삶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배려가 담겨 있었고 말부는 그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말을 잇지 못하던 말부는 천천히 손등을 매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방식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변화가 낯설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불안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령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도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는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가족회의는 겉보기에 충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묵혀온 감정이 터져나와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분의 마음속 벽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변화의 시작. 다음 날 오후 유세리는 집 정리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시할머니 최말분이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회의가 남긴 여운 때문인지 말분의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럽고 어색했습니다. 경비원은 지난번 해프닝을 기억한 듯 멀리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고 세리는 서둘러 할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말분은 신발을 벗는 동작부터 잔뜩 긴장해 있었고 보자기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소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만든 쑥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정성을 보고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자신이 그동안 너무 앞서 나갔다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거칠게 굴었지. 그게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았어. 할머니, 저도 더 잘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조금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정령이가 도착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말부는 며느리와 손녀 같은 영희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도 뒤이어 집으로 돌아왔고 말분이 떡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앞으로는 서로의 일정을 맞춰 역할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말부는 손자의 진중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린 듯 천천히 동의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작은 상을 펴고 쑥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무게가 천천히 가라앉는 듯 했으며 말부는 며느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조심스럽게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세리는 마음속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첫걸음이 분명히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말분의 느리지만 진심 어린 변화는 새로운 관계의 문을 서서히 열어가고 있었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자리. 몇 주가 흐른 뒤 시댁에서는 작은 가족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거라면 세린이 긴장했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행사 역할 분담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내용은 이전의 전담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령이가 음식 담당, 도윤이 장보기와 차량 이동 담당, 세리는 최소한의 보조 역할만 맡는 등 모든 역할이 고르게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시할머니 최말부는 분담표를 들여다보며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행사에서 손님 맞이와 인사 안내를 자처했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거실과 현관을 오가며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말부는 밝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오랜만에 본 활기찬 모습에 친척들도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세리는 주방에서 시어머니를 도우며 전체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조심스러운 마음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부담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나, 여기까지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은 장을 보고 돌아와 음료와 과일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렸고
세리는 그의 든든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말부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건넸고 중간중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작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요즘 시댁 분위기가 좋아졌다. 정영애 씨 얼굴이 밝아졌다는 말까지 오갔고 그 변화는 한눈에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일부는 말분의 태도 변화를 보며 자신의 집에서도 참고해야겠다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말부는 세린의 곁에 조용히 서서 며느리가 무리하지 않도록 계속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단단한 고집 대신 상대를 존중하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에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고 예전처럼 누군가가 숨죽이며 움직이는 순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선을 존중하는 질서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날이었고 세리는 이 변화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가족은 마침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대가 이어내는 변화의 끝자락. 몇 달이 지나고 유세린의 시댁은 한층 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시할머니 최말부는 손녀 세아가 학교에서 받아온 과제물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와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의 과제였고 세아는 할머니에게 옛날의 집안 풍습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말부는 잠시 말문을 잃고는 천천히 예전 며느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단정함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부는 세아가 적어 내려가는 공책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요구했던 순간들, 그로 인해 가족 사이에 생겼던 긴장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진심을 모았던 회의까지. 말분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고 세아는 할머니 얼굴을 살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세린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정영이가 가족 단톡방에 올린 작은 근황이었는데 말분이 최근 직접 닭죽을 끓여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린은 그 글을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고 도윤은 옆에서 핸드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엄마랑 아빠도 역할 나눠서 하던데? 그래, 지금은 다르게 하는 게 맞지. 말부는 손녀의 말에 고개를 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세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정영이는 저녁 무렵 세린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할머니 눈치를 보곤 했지만 이제는 서로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편안해졌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부는 손녀가 작성한 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희 시대는 너희 방식대로 사는 게 맞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들려주는 응원 같은 말이었습니다. 유세리는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며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세대 간의 벽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래된 관습과 고집이 가족을 힘들게 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작은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